네,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자정이 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또 두 가지 요구 조건이 더 있죠. 공수처 설치 법안,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이것도 철회하라. 이렇게 3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페트 법안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 또 처리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우리 입장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지소미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네.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무슨 뭐 입장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것들도 뭐 감지되는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제 한 17시간 남았나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문이 닫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정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최종적인 대응을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이건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홍영표 의원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류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또 짚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질문은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네. 다만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면서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교안 대표의 이런 요구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요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어떤 야당의 대표로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일본하고 어떻게 마지막 협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는 적어도 정부의 힘을 좀 모아주는 것이 초당적인 어떤 협력을 해서 네.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예.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어떻게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론 뭐 한미 동맹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그 어떤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막판 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막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황교안 대표 네.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그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지소미아 문제 또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와 예. 화이트리스트 배제 뭐 일련의 이런 과정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어떤 터무니없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네. 이런 사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이거는 특히 한일 관계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아니면 그런 어떤 한일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을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 마저 네. 그 문제부터 한번 짚죠. 이 지소미아 종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부정적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저는 우선 이런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네. 대한민국이 어떤 주권 국가로서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한미 동맹이 가장 절대적이고 최고의 그런 가치다. 그거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네.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태도를 보면 네. 이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미 간의 관계도 좀 더 재정립하고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0609님은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일본과 미국에게 어필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라는 그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분명히 또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의 주권보다 뭐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것을 겨냥해서 뭐 저렇게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네, 적어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가의 어떤 안보나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네. 맞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오히려 뭐 다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식의 저는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요것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이 그 일본과의 막판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지금 네.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감지하고 계셔서 그 저는 말씀하신 거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예. 지금 한일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그 대법 판결 나오기 전부터도 일본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밑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예. 네, 최근까지도 좀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일본이 전혀 뭡니까 지금 국제적인 어떤 관례나 뭐 여러 그 국제법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 무리하게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보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네. 이렇게 일본의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예. 지소미아를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신하는 나라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뭐 노력을 하는 것은 네. 저희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저는 정부가 하고 있고 그래서 17시간 남았지만 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걸었던 요구 조건이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페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은 그 주역이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원내대표셨고 그다음에 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었고 이런 요구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 같다. 이러니까 아마 저는 그 위기의식에서 저렇게 또 단식도 시작하시고 한 것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됩니다. 네.
그냥 희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거에 기초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을 함께 했던 네. 다른 당과 여러 의원들하고 음. 저희가 마지막 지금 통과시키기 위한 네. 또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결국은 그 다른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선거제 개편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결국은 지역구를 줄이는 걸 얼마나 최소화하는가가 그런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선거제 개편 특히 이제 의원 그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조정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접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 개혁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는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국민의 민심에 따른 그런 투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네. 그것이 지금 양당 체제에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판을 한번 바꾸는 네네. 그런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그것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그 틀을 그렇기 도입하는 게 때문에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제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지금 비례대표 숫자를 지금 75명으로 저희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25 대 이제 75.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148명의 의원을 확보하면 통과가 됩니다. 네네. 이게 뭐 18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대표로 그렇게 분류되는 변혁 예. 뭐 이쪽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169명입니다. 어. 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예. 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169명이 함께 표결에 참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디데이를 보통 12월 3일로 잡고 네, 있더라고요. 네. 국회의장께서 네. 12월 3일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죠. 네. 저희들은 사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의장께서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또 의장께서는 이게 전문가들하고 네. 또 의견을 또 모아서 12월 3일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뭐 거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뭐 사실은 유치원법, 선거법, 그것도 있죠. 검경 예. 수사권 조정 예, 예. 이 법안들을 일괄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로 12월 3일부터인 거지 12월 그렇죠, 3일에 표결 처리로 그렇습니다. 바로 간다 이건 아닌 거고. 아니, 저희도 뭐 선거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최대한 자유민주당이나 뭐 유승민 대표 쪽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가능하면 네.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실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좀 다해볼 생각인데 그 이전에는 패스트트랙을 함께했던 정당과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해요? 단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단식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패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또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다른 당에 반대가 있어서 안 될 거야 했는데 아무튼 패트를 저희가 네네네.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했고 예. 또 8월 말에도 예. 아마 안 될 거야 했는데 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단식과는 무관하게. 아마 예. 뭐 지금 뭐 그래서 그래도 이걸 저지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요즘 네. 뭐 그 또 그쪽 당 사정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네.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네. 뭐 이제 그 패트 법안이 처리가 되면 의원직 총수퇴 이런 얘기가 한국당 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말씀은 하겠지만 아마 실행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임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뭐 20대 국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